저번 시간 내용에 이어서 수열의 합, 등차 수열의 합에서 나타나는 것을 알아보자. 저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게 뭐가 있었냐면 SN은 뭐였죠? A1부터 어디까지? AN까지의 총합을 우리는 SN이라고 한다라고 얘기했고, 수열에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개차 수열, 조화 수열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등차 수열을 하고 있고요. 각 수열들마다 수열의 합에 관한 공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중요한 게 2분의 항의 개수의 첫 항 더하기 마지막 항이 중요한 공식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그죠? 자, 근데 얘를 우리가 일반항 AN은 A 플러스 N-1D를 갖다가 대입하여 주면 2분의 N에 2A 플러스 N-1의 D가 된다라고 합공식도 외워야 됩니다. 첫 항과 마지막 항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공식을 갖다 쓰시고요. 첫 항과 공차만이 주어진 경우에는 이 공식을 갖다가 쓰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선생님이 얘기를 했었죠. 중요한 게 뭐라고 그랬냐면 n이 1인 경우에는 자, 만약에 SN이 주어진 경우 자, SN이 등차 수열은요. 얘는 우리가 정리를 하면 2분의 dn 제곱 블라블라 나온다라고 얘기했고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고요. 상수항이 없다. 다음 최고창의 개수를 보면 뭐가 보여요? 공차가 보인다 라고도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AN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SN, 즉 n번째까지의 항의 합에서 n-1번째까지의 합을 빼서 구할 수 있다. 이거 겁나 중요한 거고요. 수능에서 잘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수열에 다 해당이 돼. 어떤 수열이든 상관없어. n번째 항을 구할 때에는 그냥 SN-SN-1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냥. 이건 모든 수열에 해당이 돼요. 등차든 등비든 개차든 전부 다 해당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느냐? n번째 항을 n에 관한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게 바로 뭐야?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게 바로. 그냥 그게 일반항인 거야. 자, 만약에 상수항이 존재하는 경우와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가르쳐 줬었어요. 상수항이 없는 경우에는 첫 항부터 등차 수열을 따라가는 됐죠? 다음 상수항이 있으면 첫 항 건너뛰고 두 번째 항부터 일반항을 따라간다라고 가르쳐 줬었죠. 그 다음 우리가 오늘 배울 내용 중에 또 하나가 있는데 요거랑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는데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 만약에 첫 항이 뭐 내 마음대로 그냥 숫자 얘기한 거야. 243이야. 공차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4였어. 그럼 항 넘버가 거듭될수록 항이 어떻게 돼? 줄어들지. 알겠니? 줄어들어. 자, 그럼 너희들에게 하는 질문. 여기서 그냥 얘기를 해볼게. SN이 최대값은 n이 얼마일 때 나올까? 어? 자, S1은 243 똑같을 거야. S2는 243 더하기 239겠지. 커져. 합은 너희들이 잘 알아야 돼. 합은 쌓는 거야. 누적되는 거야. 합은 누적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부터. 합은 누적되는 거야. 243, 239, 235, 231 계속 넣고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추가시키는 양이 어떻게 되고 있어? 243, 239, 235 줄어들고 있지. 자, 그러면 내가 합이 최대, 즉 SN이 최대가 되도록 하려면 n이 얼마일까? 그렇죠. 60이죠. 61항은 마이너스 1 음수죠. 그러니까 이게 너희들이 너무 쉬워. 이거 사실 이거 식으로 풀잖아. 이제 문제가 있긴 할 거야. 근데
복잡해 해설 보면. 근데 너희들은 이미 알고 있어. 합이 최대가 되려면 뭐까지 집어넣으면 돼? 티끌 모아서 마지막 양수 겁나 작은데 얼마야? 3이라는 거는 또 알고 있잖아, 너희들. 그치? 60이 아니라 61항이겠지? 공차 마이너스 4니까 공차 60번 더하면 240 마이너스 240이니까 3이 되는 항은 61항이야. 62항이 마이너스 1이야. 그치? 그러니까 니네들 마찬가지 아니야. 막 뭐를 재료를 담으려고 해. 재료가 조금 부족해. 그러면 어떻게 해? 어떻게 해서든 재료가 최대한 많아지게 하려고 가루까지 다 모아서 담지. 그치? 그러니까 마지막 양수까지 더하면 그게 합이 최대가 될 거야. 그 생각인 거야. 합이라고 하는 건 누적시키는 거야. 쌓는 거야. 계속 넣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잘 생각해봐.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었냐면 AN은 1차 다항식이라고 얘기했죠. 등차 수열의 AN 1반항은 1차 다항식이에요. 그러면요. AN이 DN 블라블라잖아.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죠. 그래서 점점점 줄어들어. 공차가 음수니까. 이해가 갔지? 그럼 SN은 어떻게 될까? SN은 첫 항이 이만큼이야. A1이 S1이니까. 아이씨. 자, 거기다가 이만큼을 쌓는 거야. 거기다 이만큼을 또 추가해. 또 추가해. 그러니까 SN은 이렇게 생겨. 마치 뭐랑 비슷해? 2차 함수 뒤집어 놓은 거랑 똑같지. 왜? SN은 2분의 D가 최고 차이 계수거든. 지금 공차가 마이너스 4지요. 그럼 최고 차이 계수가 음수죠.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죠. 됐니? 근데 N이 뭐야? 자연수지. 항 넘버지. 연속해, 불연속해. 자연수는 연속해, 불연속해? 불연속이지요. 1과 2 사이에는 무수히 많은 유리수들, 무리수들이 있잖아. 그치? 불연속한 숫자가 자연수야. 1, 2, 3, 4는 연속한 느낌은 맞아. 하지만 실수의 범위에선 불연속한 게 맞는 거고. 그치? 그렇기 때문에 불연속한 2차 함수의 형태가 나와. 그러니까 무엇을 가질 수 있어? 최대값을 가질 수 있어. 알겠니? 야, 첫 항이 만약에 마이너스 142야. 공차가 만약에 3이야. 그럼 얘는 무엇을 가질 수 있어? 그렇지. 합이 최소가 되는 값을 가질 수 있어. 이해가 가죠? 자, 그거는 문제에서 우리가 다시 접하게 될 겁니다. 자, 필수 9번부터 보도록 합시다. 자,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 AN의 K번째 항이 33인데 첫째 항부터 K항까지 합을 구하래. 됐지? 첫째 항이 7이고 공차가 2야. 뭐야? 7에다가 2를 몇 번? K-1번 더했더니 33이야 라는 거고요. 14죠? 됐죠?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래요? 첫 장부터 K번째 항까지 합을 구하래. S, K. 됐죠? S14를 구해야 돼요. S14 어떻게 구하면 될까? K번째 항을 알잖아. 그러니까 2분의 14의 첫 항, 마지막 항 이렇게 계산하는 거라고. 자, 3항이 7이고 10항이 21인 등차 수열의 첫째 항부터 20항까지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했다. 자, 괄호 2번 보자. 우리는 3항과 10항을 가지고선 무엇을 구할 수가 있냐면 첫 항과 공차를 구할 수 있습니다. A 플러스 2D가 7인 거죠. 자, 10항이 21이래요. A 플러스 9D가 21이죠. 변변 빼죠. 그래서 7D, 14, D는 2, 공차가 2예요.
9, 2, 18 넘어가서 빼니까 A는 3이에요. 뭘 구하래요? 20항까지 합 구하래요. S20을 구할 거야. 공식 잘 생각하자. 2분의 20 2A n-1 D 끝. 이렇게 해서 우리가 20항까지 합을 구할 수 있다. 첫 항과 공차를 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야 되는 거야. 풀고 넘어가도 되겠다. 29번. 지금 푸세요. 첫 항 얼마? 마이너스 15항 얼마? 24. 이렇게 구하는 거야. 굳이 첫 항 찾고 공차 찾고 이렇게 할래? 아니라고. 첫 항부터 15항까지 합 S15 구하래잖아. 그럼 첫 항이랑 15항만 구하면 되는 거지 뭐. 그치? 겁나 쉽지? 쉬워요? 응? 이것도 쉬워요? 계속 쉬워. 등비수열까지 쉬워. 아니야, 여기 수열 단원은 그러니까 지금 나는 나한테 배운 애들 중에서 수열 단원이 더 어려워요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 삼각함수가 제일 어려워. 그게 정상이야. 근데 어떤 애들은 몰라. 나한테서 배웠던 애들 아니었을 때. 야, 어떤 단원이 어렵냐 그랬더니 수열이요. 난 그건 이해가 솔직히 안 가. 수열이 대수에서 제일 쉬워, 얘들아. 이제부터 대수에서 어려운 거 없어, 얘들아. 아, 맨 마지막 수학적 귀납법. 거기는 조금 헷갈릴 수는 있어. 근데 거기가 오히려 여기가 좀 더 재밌어. 여기 단원이 좀 더 재밌어, 얘들아. 너도 그러네, 윤호. 내가 너도 그런데 작년에도 고등학생을 내가 가르치는데 걔가 펜을 돌리는데 나도 이걸 어렸을 때 연습을 했었거든, 이걸. 펜 돌리는 걸. 그냥 보통 돌릴 때 그냥 이렇게 돌리잖아. 이렇게 돌리는 거야. 야, 이거 왜 돌리는 거야? 되게 이게 이너 돌리는 거, 너 돌리는 거 보면 이렇게 돌리고 있어. 이게 돌리는 거야? 아니면 놨다 잡는 거야, 이게? 선생님이 어렸을 때 이거 돌리는 게 나도 되게 돌리고 싶었던 거야.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긴 나무 막대를 주워서 길면은 이게 원심력 때문에 잘 연습이 되더라고. 그래서 혼자서 초등학교 4학년 때 혼자서 연습했어요. 원심력을 느껴야 돼. 자, 어렵지 않으니까 아마 질문 없이 29번 다 풀었을 거예요. 다음 봅시다. 자, 문제 읽어봅시다. 마이너스 10과 4 사이에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대요. A1부터 AN까지 이렇게 집어넣었대요. 자, 그래서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었을 때 근데 모든 항이 마이너스 24래. 그럼 몇 개를 집어넣었다는 뜻이야? 이런 얘기야. 해보자. 봐. 책에는 답이 없어. 무슨 책에서 답을 찾아라. 아니, 책에서 답이 없어. 나한테 답이 있어. 앞에만 봐. 잘 봐.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얘랑 나랑 달라. 내 풀이가 훨씬 나은 거고, 훨씬 잘 봐. 아래 보지 마. 야, n개의 숫자를 집어넣었어.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얘가 등차 수열을 이루었대. 그러면 거기서부터 얘를 쳐다봐. 얘가 바로 지금부터 새로운 첫 항이 되는 거야. 이해가 갔어? 그럼 얘는 뭐가 돼?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질문. 예인아, 얘는 몇 번째 항? 얘 몇 번째 항? N 플러스 1이다. 야, 이거 숫자 총 몇 개야? n 플러스 2. 걔 B에 n 플러스 2야. 그러니까 이게 헷갈려. 거기서 실수 나와서 애들이 틀려. 그런 부분들에서, 수열에서. 됐죠? 지금 문제 나온 대로 풀어봅시다.
지금 B1이 마이너스 10이고 B의 n 플러스 2가 4인데 뭐래? 얘네들의 총합이 마이너스 24래. 그럼 쟤네들에 대한 총합은 전체가 등차 수열이니까 마이너스 24라고 하는 값은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마지막 항, 합 이렇게 푸는 거라고. 됐지? 사실 이거는 뭐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뭐 찾으라고 그랬지? n의 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뭐 공차 찾아라 뭐 찾아라 막 이렇게 했을 때 끝났죠? 여기서 n만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냥 A1에서 AN까지 공식 쓰고 거기다가 해도 되지. 해도 되는데 2a 플러스 n-1d a도 모르잖아. 공차도 모르잖아. 자, 앞에 보세요. 지금부터 잘 보세요. 등차 수열의 부분합은 무엇일까? 앞을 봐. 야, 내가 등차 수열이 있었어. A1, A2, A3, A4, A5, A6, A7, A8, A9 이렇게 있었어. 자, 얘네 셋의 합은 A, A 플러스 D, A 플러스 2D 다 더하니까 3A 플러스 3D가 되네. 자, 잘랐어. 3개씩 잘랐어. A 플러스 3D, A 플러스 4D, A 플러스 5D 다 더하니까 3A 플러스 12D 들었디? 자, A 플러스 6D, A 플러스 7D, A 플러스 8D 얘네 셋이 다 더하니까 3A 플러스 21D 너희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등차 수열이 나열되어 있을 때 부분합 뭐냐면은 잘라서 부분합 또한 무엇이 되냐면 부분합 또한 등차가 된다요. 부분 단락단락 잘라도 얘네들은 등차 수열을 이루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자, 문제 다시 봅시다. 이거 원래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봐봐. 얘 풀이대로 가르쳐 줄까? 잘 봐. 문제부터 읽어보자. 첫 장부터 13항까지 합이 52고요. 첫 장부터 20항까지 합이 아이씨, 이거는 이렇게 푸는 문제가 아니네. 20항까지 합이 마이너스 60일 때 30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잠깐만, 이 문제 말고 532번 볼게. 다시 532번 보자. 8항까지 합이 104고요. 9항부터 잠깐만, 위에 거 문제가 뭐였지? 20항까지 첫 장부터 위에 거는 연립해야 되는 게 맞네. 자, 위에 거 먼저 풀어줄게요. 자, 첫 장부터 14항까지 52래요. 13개죠. 첫 장부터 20항까지 20개예요. 13개 빼들어도 7개예요. 뭐가 안 되냐면은 부분 개수가 일정하지 않아요.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S13이 51에 그러면 2분의 13에 2A 플러스 12D가 52가 되는 거고 첫 장부터 20항까지 합은요. 2분의 20에 2A 플러스 19D가 마이너스 60이래요. 이건 연립해서 A랑 D를 찾아야 됩니다. 하자. 양변 13으로 나누면 4, 2 곱하고요. 아니네, 2로 나누면 되죠. A 플러스 6D는 4. 됐지? 이해하자. 양변 10으로 나누고 2A 플러스 19D는 마이너스 6이야. A 대신에 들어오자.
7D 마이너스 14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2 집어넣으니까 6이 12, A는 16이라고 나와요. 자, 문제에서 30항까지 합 구하래요. 그냥 30항 합 구하시면 되겠죠? 넘어갈게요. 532번 문제 보세요. 자, 8항까지 합이 104고요. 9항부터 16항까지 합이 360이래요. 그럼 너희들이 이걸 어떻게 풀어야 돼? 8항까지 합이 104래. 그럼 S8은 104지. 근데 9항부터 16항까지는 360이래. 그럼 S16은 지인아? S16 얼마? 2 아니지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464가 되죠. 그럼 이와 같이 똑같이 식세워서 연립해서 푸는 거죠. 원래는 A와 D 찾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풀지 않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항이 8개. 9항에서 16항까지 항이 8개. 어떻게 됐죠? 부분의 합이야. 일정하게 8개씩 자르고 있죠. 그래서 A1부터 A8까지의 합이 얼마? 104. 잘라서 A9부터 A16까지 역시나 8개의 합이 360이래.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건 24항까지의 합을 구하래. A17부터 A24까지 또한 8개거든. 얘네들이 8개, 8개, 8개이기 때문에 부분의 합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104 빼면은 256이죠. 공차가 256이야. 그래서 256이기 때문에 616이 A17항에서 A24항까지의 합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인아, S24는 얼마? 어떻게 구해? 그렇죠. 다 더하는 거죠. 104, 360, 616을 다 더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부분합은 우리가 항의 개수가 동일할 때 쓸 수 있습니다. 필수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첫째 항이 7인 등차 수열 AN의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의 합을 SN이라고 하면 S3는 S5래. 여기서 잘 봐. 이게 주는 정보가 뭐냐면은 S3 식 세우지 마. S3는 쳐다볼 때 너희들이 이것도 보여야 돼.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야. S5는 A1 더하기 A2, A3, A4, A5의 합이야.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도 보여야 돼. S5는 누구냐? 원래 S3에다가 추가하면 돼. A4, A5를. 그럼 이게 S5야. 됐죠? 그러면 S3 약분되니까 A4 더하기 A 왜? 아, 내가 방금 설명한 게 뭐였냐면 S5는 S3에다 A4, A5를 추가하면 S5랑 똑같거든. 그러니까 우변이 얘랑 똑같아. 얘가 S5라고. 어디를? 뭘 잘못 적어? 맞게 적었다고. 위에 문제 S3는 S5잖아. S3는 S5. 문제를 적은 거예요, 문제를. 이건 줄 알았구나. 알겠어. 자,
그러면 A4 더하기 A5는 0이라는 걸 알아요. 이렇게 바꿔서 푸는 거야. 이거 너희들이 여기다가 S3, 뭐 2분의 3에 어쩌고저쩌고 쓰지 말고 이렇게 쓰는 게 훨씬 간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얘네들이 더하면 뭐죠? 2A 플러스 3D, 4D, 7D. 네, A를 문제에서 주었습니다. A는 7이라고요. A가 7이래요. 그럼 D는 마이너스 2가 되겠지요. 됐죠? 공차가 마이너스 2예요. 자, 괄호 1번. A에는 몇 항에서 처음으로 음수가 되느냐? 공차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7에다가 마이너스 2씩 더하면 되죠. 몇 번 더하면? 4번 더하면 마이너스 1 되죠. 4번 더했으니까 몇 항? 5항. 제5항. 이렇게 써줘야 돼요. SN의 최대값을 구하셔. 그럼 SN이 최대가 되려면 아래쪽에 풀이 봤지? 뭐 해서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그치? 우리는 최대값은 누구라는 걸 알아? 양수인 4항까지의 합. 됐지? 4항은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4항은 누구? 1. 끝. 그래서 SN의 최대값은 16이 됩니다. 33번 지금 풀어보세요. 필수 13번이요.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수의 총합을 구하시오. 자, 100 미만의 자연수 중에서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 누구야? 1, 4, 7, 10. 마지막 누구? 97. 그치? 그럼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뭐야?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래. 첫 항은 1이네요. 공차는 3이네요. 얘네들의 총합을 구하려면 뭘 알아야 돼? 항 넘버를 알아야 돼. 97은 1에다가 3을 몇 번? 32번 더한 거야. 그럼 얘는 몇 항? 33항인 거지. 항의 개수가 33개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예인아 2분의 땡. 첫 항과 마지막 항을 알고 있네요. 하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직선 y는 x랑 y는 2x가 있습니다. 그 사이에 y축에 평행한 10개의 선분을 그으면 같은 간격으로 걷대요. 같은 간격으로. 이들 중 가장 짧은 선분의 길이는 이 길이 3이래. 가장 긴 선분의 길이는 이 길이야 12래. 10개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얘네들은 등차를 이룬다는 걸 알아야 돼. 볼래? 만약에 x좌표가 1이었으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1이 되지. x좌표가 2였으면 얘는 4가 되고 얘는 2가 돼. 차이가 얼마 차이나? 2 차이나. x에다 3 집어넣으면 얘는 6이 되고 얘는 3이 돼. 얼마 차이나? 3 차이나. 알겠니? 차이가 일정하게 커져. 차이가 일정해. 등차 수열이야.
자, 10개 선분의 길이의 합을 구하시오. 자, 등차임이 확인이 됐다. 10개의 합이야. 2분의 10. 첫 번째, 마지막. 넘어갈게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수열 AN이 있는데요.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SN이라고 했을 때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괄호 1번. SN이 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1이었을 때 A1 플러스 A7의 값을 구하시오. A1은 누구? 자, 그냥 이거 하자. 자, N은 1이었을 때, 첫 번째, N은 1이었을 때, A1은 S1이니까 3이라고 나온다. 자, 나랑 똑같이 써. 이거 서술형으로 나중에 고등학생 때 나온다, 이거. 이거 학교 시험 문제로 이거 서술형으로도 잘 나와. 수행평가로도 봐. 쉬운 거 봐. 고등학교 때는 수행평가로 되게 쉬운 거 봐. 되게 쉬운 거, 일부러. 안 깎아주려고. 점수 잘 받으라고. 대신 필기에서 다 깎아. 필기가 어려우니까. 대신 수행평가는 쉽게 내. 보통 고등학교들 그래요. 두 번째, n이 2 이상일 때에는 an은 sn-sn-1이죠. sn-1. 정리하니까 n제곱 플러스 n 1, 마 3, 마 1. 그래서 n제곱 마이너스 n제곱 3n 마이너스 n 2n 마이너스 1 플러스 2 이렇게 돼요. 됐죠? 잠깐만 이거 뭐 이상한데? 야, 왜 이거 왜 성립하지? 이항 누구냐? 2인의 4. 어디? 이거 마이너스 3이지? 자, 그래서 2n 플러스 2가 돼요. 근데 1집 보니까 4 나오죠? 왜 4 나와요? 상수항이 마이너스 1로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첫 항이고 얘는 틀린 거야. 자, 그러면 정답은 어떻게 써야 돼? 만약에 여기서 an 구하는 거면. 자, a1은 3, n이 2 이상인 n에 대하여 an은 2n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쓰면 돼. 첫 항은 3이고 2 이상인 n에 대해 an은 2n 플러스 2입니다. 이렇게 써주는 게 올바른 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찾았죠. A1은 얼마? 문제에서 구하라는 거. A1 플러스 A7은 A1이 3이고 A7은 7이 14, 16. 그래서 19가 정답이야. 됐지? 자, 그런데 두 번째 풀이. 더 쉬운 거 풀어보자. S1은 3이야. 이게 첫 항이야. A7은 어떻게 구하면 될까? A7은 S7-S6 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안 해도 풀 수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풀이들은 알려주는데 이런 풀이가 더 나아. S7은요. 77에서 49, 73, 21 빼기 1이고요. S6는 66에 36, 63, 18 마이너스 1이고요. 선생님 암산을 한번 해보니까 16 정도 나오네. 그래서 정답은 19예요. 이렇게 풀 수도 있다.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왜 함수함이 있으면 이게 A1만 바뀌어요? 시험은 안 돼.
왜 그러냐고? 너 손. 이거 여기 어디에 그거 있을걸? 안 남아 있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S1에서 자 SN에서 여기 상수항이 존재하면요. 왜 2항부터 등차를 따라가느냐? n의 숫자가 1씩 커져요. 하나씩 커져요. 그렇죠? 그래서 S1, S2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차이에서 마이너스 1은 고정값으로 가거든? S1, S2 때도 네가 S1 구하고 S2 구하고 다 구해봐. 다 마이너스 1씩 빼지. 나열해보면 잘 봐. S1 나열해보자. 3이야. S2는 굳이 D나 S3은 S4 44, 16, 43, 12 얼마라고? 27이죠? 그러면 봐봐. 얘네들의 차이가 얼마 차이나? 6 차이 나지. 그 6이 누구야? 생각을 해. S1이고 S2야. S2는 누구야? A1 플러스 A2고. 얘는 A1이지. 그럼 얘네들의 차이는 즉 6이라고 하는 값은 누구를 뜻하는 거야? A2를 뜻하죠. 얘네 둘의 차이 8 차이 나기는 하는데 그 8이 누구냐고. 얘네 둘의 차이인 8은 누구야? 얘는 S3고 얘는 S2잖아. 8이 누구냐고. A3죠. 그럼 잘 생각해. 얘네가 숫자를 대입해도 마이너스 1은 계속 고정값으로 가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상수항은 그대로 있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간의 차이를 만드는 것은 항 넘버들이죠. 얘네들 A2, A3, A4 얘네들이죠. 그쵸? 그럼 상수항이 있든 없든 얘네들은 똑같겠지. 자, 다시. 마이너스 1이 없어도 똑같아. A2, A3, A4, A5 얘네들은 얘랑 똑같아. 마이너스 1이 없는 경우 구해보자. 마이너스 1이 없습니다. 1 집어넣으세요. 얼마 나와요? 4 나와요. 2 집어넣으세요. 10 나와요. 3 집어넣으세요. 18 나와요. 얼마 차이나? 6 차이나. 얼마 차이나? 8 차이나. 어때? 똑같지? 왜 똑같아? 왜 똑같아? 마이너스 1은 상수항으로서 얘네들 간의 값에는 문제가 되지만 얘네들 간에 얘도 마이너스 1 빼내고 얘도 마이너스 1 빼내니까 차이는 그대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A2, A3는 A2, A3, A4 얘네들은 상수항이 있든 없든 똑같아요. 상수항이 있던 없던 A2, A3 얘네들 이 이상에선 똑같게 나와요. 근데 마이너스 1 때문에 어떤 값이 변해버리냐면 값은
얘는 A1하고 곧 똑같거든. 그래서 그 값이 바뀌어버려. 근데 A2, A3부터는 차이니까 차이는 그대로거든. 그러니까 n이 1이었을 때는 그 값이 변하지만 이 이상에서는 어차피 A2, A3 얘네들은 다 차이를 뜻하는 거고 차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상수항이 있든 없든 차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너 이해하니? 바로 2번 보자. SN은 n제곱 플러스 n일 때 AK는 20을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시오. 자, 첫 번째. n이 1이었을 때 A1은 S1과 똑같고 그래서 2가 나온다. 근데 우리는 이미 사실 알고는 있어요. 이거 보고. 상상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 사실 할 필요가 없죠? 자, n이 2 이상이었을 때에는 AN은 SN-SM-1이고 SN은 n제곱 플러스 n이고 SM-1은 n-1의 제곱 n-1이고 n제곱 마이너스 n 이렇게 돼서 앞에 거에서 뒤에 거 빼니까 2n 나오네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2 나오죠? 2죠? 똑같죠? 첫 항부터 이것을 일반항으로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너 책에서 뭘 보니? 해봐. 근데 사실 이것도 할 필요가 없거든. 사실은 여기서 일반항 바로 찾을 수 있거든. 잘 봐. 첫 항은 누구야? 2야. 공차는 얼마야? 2지. 그러면 A는 뭐야? 2 플러스 n-1 곱하기 2지. 바로 일반항 찾잖아. 정리하니까 2n 똑같지. 첫 항은 1을 집어넣어서 구했어요. 공차는 어떻게 찾아요? 선생님 얘기했었죠. 2분의 dn 제곱 블라블라 나간다고. 그럼 2분의 d가 지금 얼마야? 1이지. 공차는 2야. 그럼 첫 항 알고 공차 알면 일반항 바로 쓸 수 있잖아. 그래서 첫 항과 공차 보고 바로 쓰는 거야. 이렇게도 구할 수 있다. 36번. 하늘아, 얘 봐. 상수항 없지? 그럼 일반항 그냥 바로 써. 앞에 봐. 첫 항 얼마? 그리고 n에 관한 2차 다항식이니까 AN은 n에 관한 1차 다항식이어야 돼. 등차 수열이어야 돼. n-1 곱하기 공차 얼마? 공차 4입니다. 2분의 d가 2니까 공차는 4입니다. 왜? 얘라마 뭐? 2분의 d가 최고차의 계수예요. 이렇게 찾는 거예요. 아, 10분밖에 안 남았어. 여기 연습 문제까지 과제. 라이트 쌤 펴봐. 야, 너희 시험이 언제지? 7월 초지. 그치? 2주 전에 할 거거든? 2주만 할 거야, 시험 대비. 2주만. 그러니까 시험 대비 교재를 빨리 막 빡빡빡 나가야 돼. 알겠어. 그냥 그거 상관없이 다 같이 그냥 나가는 걸로 하면 돼. 뭐를?
7월 중순부터 나가면 야 지금 오늘 며칠이냐? 3주 만에 수요를 끝내라고? 시험 끝나고 니네들 바로 저거는 아니잖아. 방학은 아니잖아. 일주일 뒤에 방학하지. 아, 학사 일정 보면 아는데. 어? 의미 없습니다. 근데 보긴 볼 거야. 거의 그냥 올라간다고 보면 돼. 근데 반대 너무 못해. 아, 그럼 당연히 다시 대수 들어야죠. 응? 몇 점 정도 받으면 말도 안 되는 점수. 그 시험이 내가 난이도를 봐야죠. 아직 나 시험을 그거 못 받아가지고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 줄 몰라요. 아니죠. 방학 되기 전에. 나 지금 목표로는 방학 때 심화 나갈까 하거든? 대수 심화. 대수 심화를 방학 때 나갈까 해. 하, 근데 대수 심화를 못 나갈 거 아니야. 점수가 말이 안 되면. 그럼 내려가야지.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 뭐 할만하겠다. 그러면 그냥 대수 심화로 넘어가고. 근데 뭐 말도 안 돼, 막. 막 지수 로그 하면서 막 그래프도 못 그려. 그러면은 나가봤자잖아. 그치? 그래프만 그릴 수 있으면 나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지.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나가는 게 이게 빨리 나가야 돼. 여기를 빨리 나가야지 방학 때 대수 심할 나가고 2학기 때 미적분 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 2학기 때 미적분 나가고 고1 올라가기 전에 미적 심화를 할 수 있으려나? 나도 그럴 생각 없어. 나도 그럴 생각 없어. 근데 니네들 지금 이 반에 신입생이 없잖아. 다른 반이랑 시기가 똑같아야지 레벨 테스트 봐서 올리고 내리고가 가능해지잖아. 그래서 시기를 맞춰야 돼, 다른 반이랑.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점에서 막 생각해봐. 다른 애들 막 다 70점, 80점 이런데 혼자 40점이야. 그러면은 내려가야지요. 응? 아, 예를 들어서 한 거지. 나 시험지도 아직 못 받아봐서 모른다고, 나도. 시험지도 나도 본 적이 없어. 그럼 대수를 아예 다시 해야지. 심화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건 말이 안 될걸? 그치? 그래, 내가 시험지를 보면 알지 않을까? 그냥 조금만 틈을 주면 잔머리를 쓸 생각을 하지 말고. 알겠니? 다 갈아 엎어버려서 다 잘라버릴 거야, 진짜. 씨. 잔머리 굴리는 거 하지 마. 지금 아까 개념 원리 과제가 많지는 않거든, 얘들아. 내가 또 과제를 또 너무 적게 내면 진도 나가는 게 벅차. 나중에가. 나중에 막 너네, 어? 어디까지? 아니요. 963원.
그래? 알겠어. 그럼 964까지 해. 개념 원리도 과제에 있는 거다. 그래요? 너는 아까 오답할 거 없어가지고 많이 풀어놨잖아. 964까지요.